생 초보가 이 사기로 일주일에 5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냐고 하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마음이 좀 들뜨기도 했고요.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기 수법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사기 수법은 최근 들어서 유행한 게 아니라 거의 복고 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기예요. 단지 조금 더 진화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더 많이 생겨난 거죠. 실제 아름아름 전에 듣기로는 아예 생초보, 그러니까 사기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이 수법을 배워서 약 일주일간 500만 원의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는 보통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왜 당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한심한 눈초리로 좀 보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와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놓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요. 피해자가 멍청해서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은 다름 아닌 부동산 사기, 일명 권리금 보이스 피싱이에요. 이게 왜 보이스 피싱인가 하면 전화로만 모든 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을 양도하려고 내놓은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권리금을 좀 더 받게 해주겠다, 임자가 있다, 수수료만 조금 더 챙겨주면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선입금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아주 단순한 사기 수법 같죠. 아무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사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곳곳에 트랩을 가득 심어 놓거든요, 이놈들이. 매장을 내놓은 사람의 심리는 매장이 빨리 빠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마침 매장을 양수할 사람이 있다고 전화가 오면 그걸 덥석 믿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은 부동산 관계자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트랩을 설치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감정평가예요. 단지 수수료를 선입금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권리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공인된 기관에서 권리금 산정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평가를 받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돈을 선입금 요구하는 거죠. 물론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감정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매장을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진 않거든요.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임자가 있다는데 이 권리금을 당장에 좀 더 높게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트랩, 즉 함정을 교묘히 설치해서 단순하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는 사기의 아주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중요한 건 늘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꾼들은 트랩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놓는다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글은 실제 감정평가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신 분의 사례인데, 권리금 무슨 인증하는 업체가 있는데 인수자가 그걸 원한다고 지금 올라오는 중이니 인증서를 받으려면 398만 원을 보내라고. 여기에 트랩의 여러 가지 흔적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금액이 398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지 왜 하필 398만 원일까요? 이게 바로 또 다른 트랩이에요. 보통 사기금, 즉 이체를 해야 할 금액을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끊게 되면 무의식 중에 사람은 약간의 의심과 시세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진짜 맞는 금액일까 하고 말이에요. 사기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시세에 있어서 조금 궁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게 될 거고, 혹은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될 거고, 사기라는 게 탄로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역시도 이런 식으로 만 원 단위 혹은 부가세를 핑계로 10% 추가로 입금을 해야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다고 하면서 만 원 단위의 금액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 트랩을 설치하는데, 그건 또 뭐냐 하면 바로 수수료예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당신이 돈을 내고 감정평가를 받지만 권리금을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받아주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끝나고 나면 나에게 백마진, 즉 수수료를 얼마 정도 줘라. 그럼 당신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이다. 결국 우리는 한편이고 매장을 양수하려는 그 제3자, 그 사람만 눈탱이를 맞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수수료는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금액이지만 오히려 한 팀을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실제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권리금도 더 많이 받는데 그깟 수수료야 하고는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사기 수법들에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실제 저도 관련 피해자들 많이 만나보고 정리를 한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특히 사기에 말려들거든요. 권리금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마케팅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 심리예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가게를 내놓았는데 언제 팔릴까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 속에 오는 연락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고요. 실제 권리금 보이스피싱은 교차로나 혹은 온라인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글들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막 오픈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매장에게까지 전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이런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약간의 경쟁이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보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 매장이 팔릴 것 같다는 기대 심리를 높게 가진 사람이 걸려들면 비로소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신뢰의 근거들이에요. 보통 권리금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조금 다르게 국가기관을 사칭한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백그라운드를 많이 깔아요. 그리고 임자가 있다라는 강한 뉘앙스를 내비추고요. 양수자, 즉 이 가게를 사고 싶은 사람은 재력가의 와이프나 혹은 돈이 있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을 그런 A급 양수자가 있다면서 신뢰성을 극대화시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만 원 단위의 결제 금액, 감정평가, 부가세는 별도, 수수료 10% 등도 다 신뢰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냥 단순하게 선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사기인 게 들통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급박성, 긴급성인데요. 이게 권리금 보이스피싱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브리핑을 쭉 하고서는 오늘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러 가겠다. 그런데 급히 감정평가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갈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가게를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깟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가게를 팔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게를 팔아보지 않은 경험 때문에 소개시켜준 감정평가원의 돈을 이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매장을 매매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요. 개개인 간의 거래이든 부동산을 끼고 하든 그건 마찬가지이고요.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단지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또 모를까 그 어떠한 객관적인 수치로 어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 역시도 서로의 협의하에 금액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권리금 보이스피싱인 확률이 99%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긴급하게 급박하게 돈을 이체하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겠죠. 이 외에도 권리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염두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매장 매매 사기가 유행했었던 거 아시죠? 매장을 팔아주겠다고 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먼저 챙겨줘야 한다라는 개념. 버젓이 가매물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면 알바생들을 통해서 전화로 좀 관심이 있는 척 작업을 시키거나 혹은 실제 매매를 하지도 않을 사람을 보내서 연기를 하고 오게 시키는 그런 업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매장이 완벽하게 양도가 되고 나서 수수료를 줘도 늦지 않아요. 착수금 명목으로, 영업비를 명목으로, 활동비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권리금 보이스피싱은 코로나 때문에 매장 운영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반짝이는 매출로 그간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이 매장을 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휘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권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다들 조심하시고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